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작업형 스피드 암기노트 4번째 시간 화학 파트 진행해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작업자가 디메틸포름 아미드 작업장에서 각종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DMF라고 쓰여진 드럼통을 통해 유해물질 DMF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DMF, 디메틸포름 아미드 화학 반응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매로 인체 노출 시 피부, 눈, 점막 등을 자극해서 오랫동안 흡입하면 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독성 물질입니다. 이 DMF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쓰이는 모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 또는 갖추어두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하는 장소, 이 장소 세 가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또는 갖추어두고 점검 관리하는 장소. 첫 번째,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이 있는 장소, 취급 작업 공정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작업 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입니다. 자, 취급 쉬운 전산장비예요. 취급 쉬운 전산장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 있는 장소,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근로자가 작업 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비된 전산장비. 이렇게 세 가지 쓰면 돼요. 자, 이번에는 피부 자극성 및 부식성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비치해야 할 보호구 세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용 보호구, 보안경까지 이 중에서 세 가지 쓰면 된다. 자, 불침투성 보호복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이라고 괄호 안까지 적어주면 좋고요. 보호장갑 역시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불침투성 보호장화, 화학물질용 안전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용 보호구는 방독 마스크죠. 마지막으로 보안경까지 피부 자극성 및 부식성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비치해야 하는 보호구 세 가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같은 DMF 드럼통 나오는 영상에서 피부 자극성 및 부식성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 게시해야 되는 사항 세 가지 쓰라. 유해물질의 제품명, 그 다음에 건강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이렇게 5가지 중에 3가지 쓰면 되겠어요. 자, 어떤 물질이고 건강에 어떻게 안 좋고 취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적절한 보호구와 응급조치 요령, 사고 시 대처 방법까지. 자, 일반적으로 유해물질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정보들을 게시해야 되겠죠. 제품명, 그리고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자 2명이 각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드럼통을 하나씩 옮기고 있고, 맨손 작업자는 드럼통을 눕힌 채 굴리면서 옮기고, 장갑을 착용한 작업자는 옆으로 살짝 기울여서 돌리고 있습니다. 맨손 작업자가 드럼통을 세우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넘어지면서 발목을 잡고 아파하고 세우려던 드럼통은 다시 제자리로 굴러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영상이 재밌다고 영상만 보지 말고 영상보다는 문제가 중요한 이론형 문제입니다. 드럼통 운반 시 위험 요인 2가지 쓰라. 자, 드럼통이 함부로 굴러가면 안 되겠죠. 구름 멈춘 때와 쐐기 등으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해야 되는데 위험 요인이니까 영상에서는 요걸 조절하지 않았죠. 구름 멈춤 때 쐐기 등을 이용해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지 않음. 그 다음에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되는데 제한하지 않았다. 이렇게 2가지 적어주면 되겠죠. 구름 멈춤 때 쐐기 등을 이용해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지 않았고,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되는데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노란색 아세틸렌 가스통 보관소가 보여지고요. 창문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문에는 환풍기가 달려있는지 확인되지 않고요. 앞쪽에 같은 공간에 회색 가스 용기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자, 아세틸렌 가스 보관소 문 밖에서 약 3m 이상 떨어져서 작업자가 연사기 숫돌로 작업 중에 불꽃이 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작업자가 아세틸렌 가스통을 점검하고 있고 손으로 밸브를 돌려보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자, 이런 아세틸렌 보관 장소에 위험 요인 2가지를 써라. 일단 적당한 소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하다. 가스 집합 장치 설치 장소에는 반드시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요. 또한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진동이 많은 장소는 아세틸렌 보관 장소로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적당한 소화 설비 설치하지 않았고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함, 이렇게 2가지 써줍니다. 작업자가 폭발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 안에서 들어가기 전에 신발에 물을 묻히고 들어가서 작업하는데요. 다른 작업장에는 바닥에 가루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자가 작업장에 들어가는데 신발이 미끄러지듯 하더니 신발 바닥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와 화재 시 적합한 소화 방법을 묻고 있어요. 자, 왜 신발에 물을 묻히고 들어가죠? 바로 작업화와 바닥면의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전기, 점화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신발에 물을 묻히고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폭발성 화학물질 취급하는 실험실 화재 시에 적합한 소화 방법은 다량의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가 적합하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다량 주수, 물을 뿌린다는 거죠. 물을 다량 뿌려서 냉각 소화시킨다. 자, 냉각 소화는 물을 뿌려서 가연물로부터 열을 빼앗아서 연소물을 착화 온도 이하로 내리는 걸 말하죠. 자, 우리가 이미 배웠던 A, BU, C전, D급 화재 분류에서 A급 화재, 일반 화재에 가장 적합한 소화 방법이 냉각 소화입니다. 그 다음에 B급 화재, BU, 유류나 가스 화재는 질식 소화가 적합하고요. C급 화재, 전기 화재는 질식 냉각 소화, D급 화재는 띠금, 금속 화재죠. 금속 화재는 질식 소화가 적합하다. 요거까지.
자, 이번에는 작업자가 주황색 수소통이 들어있는 저장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폭형 전원 스위치가 보이고 작업장 뒤쪽 상단에는 환풍기가 있는데 작동하지 않고 있고 환풍기 전선의 전기 콘센트는 방폭형이 아닌 일반형이 붙어 있어요. 자, 문제는 수소의 특성 두 가지를 써라. 자, 영상 내용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이론형 문제입니다. 수소의 특성 두 가지. 자, 여기서 외운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무색 무치로 누출 감지가 어려운 게 일단 수소의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 중에 가장 가볍죠? 비중이 0.069로 아주 가볍습니다. 물질 중에 가장 가벼운 게 수소고 폭발 위험성이 크고 연소 시에 발열량이 크다. 이것도 수소의 큰 특징이죠. 무색무치 가장 가볍고 폭발 위험성 크고 연소 시 발열량도 크다. 이 중에 두 가지 적어주면 됩니다. 무색무치로 누출 감지 어렵고 물질 중 가장 가볍다. 폭발 위험성 크고 연소 시 발열량이 큼. 자, 수소의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에 특수 화학 설비 시설을 보여줍니다. 이 특수 화학 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계측 장비 세 가지를 써라. 특수 온유압이죠. 특수 온유압,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설치해야 됩니다. 특수 화학 설비, 계측 장치, 온유압,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설치한다. 자, 이러한 특수 화학 설비 시설에 대한 문제 또 한 가지 보면 특수 화학 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장치 세 가지, 계측 장비를 제외한 장치 세 가지입니다. 어느 커플이 특수 화학 설비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요. 내가 특전사 나와서 특수 화학 설비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할 수 있어. 자긴 예비군이잖아. 자동 경보 장치, 긴급 차단 장치, 예비 동력원. 자긴 예비다. 특수 화학 설비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계측 장비 제외하고 설치해야 할 장치. 자긴 예비군, 자동 경보 장치, 긴급 차단 장치, 예비 동력원이에요. 연구실에서 안전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황산으로 유리 용기를 세척하던 도중 작업자에게 황산이 손에 묻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제 형태 및 정의와 실내 작업장 바닥이 갖추어야 할 조건 두 가지를 쓰는 문제. 자, 황산, 즉 유해 위험 물질에 노출 접촉된 제 형태죠.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라고 제 형태를 쓰고 정의는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 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를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라고 합니다.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 그대로 쓰고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 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이렇게 정의를 적어준다. 그 다음에 실내 작업장에 바닥이 갖추어야 할 조건 불침투성 재료와 청소하기 쉬운 구조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불침투성 재료,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실내 작업장 갖춰져야 된다. 자, 황산 등의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장의 바닥에는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위험물질 실험실에서 위험물이 든 병을 발로 차서 깨뜨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화가 났나요? 왜 그럴까요? 자, 문제는 영상과 상관없이 위험물을 다루는 옥외 설비 바닥이 갖춰야 할 조건 두 가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바닥 둘레에 턱 높이 15cm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된다. 자, 왜냐면 위험물이 누출 시에 액체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누출 시 액체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바닥에 둘레에 높이 15cm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 불침투성 재료로 해야 된다. 요거 있었죠? 바닥은 콘크리트나 기타 불침투성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쪽은 낮게 경사지게 해야 됩니다. 위험물이 흐르더라도 턱이 있는 쪽으로 흘러야지 턱 없는 쪽으로 흘러서 확산되면 안 되겠죠. 바닥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투성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해야 된다. 자, 위험물을 다루는 옥외 설비 바닥이 갖춰야 할 조건이에요. 누출 시 액체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바닥 둘레 높이 15cm 이상의 턱 설치. 바닥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투성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할 것. 되셨죠? 보호구를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유해한 화학물질을 맨손으로 만지고 있습니다. 이때 유해물질이 흡수되는 경로를 세 가지 쓰라. 호흡기로 흡수되고 소화기로 흡수되고 피부로 또 흡수됩니다. 호흡, 소화, 피부, 호소피. 자, 줄임말 만들지 않더라도 유해물질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호흡기, 그 다음에 입으로 먹어서 소화기를 통해서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겠죠. 호흡기, 소화기, 피부다. 유해물질이 흡수되는 경로 세 가지입니다. 화기주의, 인화성 물질이라고 써있는 드럼통 여러 개가 보관된 창고 안에서 작업자가 인화성 물질이 든 운반용 캔을 몇 개 운반하다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업자가 작은 용기에 있는 걸 큰 용기에 담기 위해서 드럼통 뚜껑을 열었고요. 주변이 더운지 작업자가 스웨터를 벗는 도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영상입니다. 자, 이때 폭발의 종류와 정의를 쓰라. 인화성 액체 등이 누출된 다음에 그 증기가 공기와 혼합돼서 증기운이 형성돼서 폭발에 이르는 증기운 폭발에 해당합니다. 증기운 폭발, 약자로 VCE, Vapor Cloud Explosion이에요. 증기운 폭발에 해당하고 정의는 인화성 가스가 대기 중에 존재하다가 점화원, 즉 정전기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그게 증기운 폭발의 정의입니다. 인화성 액체가 누출돼서 증기운을 형성한 다음에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이 되는 증기운 폭발, VCE다. 자, 같은 영상에서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대책 세 가지를 쓰라는 문제로 나옵니다. 일단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증기운이 형성되는 거죠. 따라서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 작동시키지 않음 예방대책이니까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한다. 자,
환기와 관련된 예방대책 2가지,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 그 다음에 가스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인화성 물질,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대책 3가지로 적어줍니다. 자,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한다. 가스검지 및 경보 성능 갖춘 가스검지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자, 화면에서는 프로판 가스 용기들을 보여줍니다. 작업자가 LPG 저장소라고 표시되어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가 어두워서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켜려고 하는 순간 스파크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프로판 가스 용기 저장소로 부적합한 장소 3가지를 쓰라. 역시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는 안됩니다. 그리고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이렇게 3가지 쓴다. 통풍, 환기 불충분한 장소, 화기 사용하는 장소,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 취급하는 장소, 그 다음에 그 부근까지 이렇게 3가지 적어줍니다. 자, LPG 저장소에 가스 누설 경보기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가스 누설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작업자들이 가스 폭발 사고를 당하는 영상. 자, 문제는 누설 감지 경보기 적절한 설치 위치와 누설 감지 경보기 경보 설정 값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자, 누설 감지 경보기 적절한 설치 위치는요, LPG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 근처 낮은 곳에 설치한다. 바닥 근처 낮은 곳. 왜다? LPG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 이유까지 적어주면 좋고요. 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 근처 낮은 곳에 누설 감지 경보기 설치하고, 누설 감지 경보기 경보 설정 값은 폭발 하한계의 25% 이하, 폭발 하한계의 25% 이하가 되면 경보가 울리게 되는 누설 감지 경보기 경보 설정 값으로 세팅해 둡니다. 폭발 하한계의 25% 이하.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 근처 낮은 곳에 설치한다. 자, 같은 영상을 주고 제 형태와 기인물을 쓰라는 문제로 나왔어요. 제 형태는 폭발이고 기인물은 LPG죠. 자, 기인물은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기계장치 구조물, 에너지원 등의 근본적인 이유니까 에너지원인 LPG가 기인물이 되겠고, 제 형태는 폭발이다. 제 형태는 폭발로 적어줍니다. 화면에서는 화학물질을 소분해서 저장한 통에 MSDS 라벨을 부착한 모습을 확대해서 보여주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유해인자의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것,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은 제외하고 유해인자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작성해야 되는 사항 4가지를 쓰라. 자, 문제가 긴데요. 유해인자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제품명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그리고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마지막으로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중에서 4가지 적어주면 됩니다. 2번이 가장 기니까 빼버릴까요? 제품명과 안전 및 보건상 취급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4가지 적어줍니다. 작업자가 크롬 도금 공정 중에 도금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때 문제는 도금조의 국소배기장치 종류 3가지와 크롬산 미스트 억제 방법을 쓰시오. 이런 문제예요. 자, 도금조의 국소배기장치 종류 3가지는 푸시풀, 측방형, 슬롯형 있습니다. 푸시풀, 측방 슬롯, 푸시풀, 측방 슬롯. 도금조의 국소배기장치 종류 3가지고, 크롬산 미스트 억제 방법은 도금 크롬조에 플라스틱 볼을 넣어서 크롬산 미스트 발생을 최소화하고 계면 활성제와 도금액을 같이 투입해서 크롬산 미스트 발생을 억제한다. 이렇게 2가지 적어줍니다. 자, 크롬산 미스트는 플라스틱 볼을 넣거나 계면 활성제를 도금액과 같이 투입하면 억제할 수 있는데요. 도금 크롬조에 플라스틱 볼을 넣어서 크롬산 미스트 발생을 최소화, 계면 활성제와 도금액을 같이 투입해서 크롬산 미스트 발생을 억제. 되셨죠? 중요한 건 플라스틱 볼 그리고 계면 활성제입니다. 크롬산 미스트 억제 방법, 도금조 국소배기 장치는 푸시풀 측방 슬롯이죠. 푸시풀 측방 슬롯. 자, 크롬 도금 공정 영상 또 보여주고요. 이번에는 국소배기 장치 설치 기준, 후드에 대한 것 3가지와 덕트에 대한 것 3가지 쓰라. 이런 문제입니다. 먼저 후드는 유해물질 발생 지역마다 후드 설치하고요. 분진 및 기타 유해물질의 발생 형태, 비중,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해서 해당 배출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되고,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후드 설치 기준 3가지고, 그 다음에 덕트는 가능하면 덕트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 부수는 적게 해야 되죠. 덕트 길이는 짧게, 굴곡 부수는 적게 하고, 접속부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청소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3가지 적어줍니다. 자, 후드는 유해물질 발생 지역마다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고요. 분진 및 기타 유해물질의 발생 형태, 비중,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해서 해당 배출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자, 덕트 기준은 가능하면 덕트 길이 짧게, 굴곡 부수 최소화하고, 접속부 안쪽에 돌출된 부분 없도록 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청소구를 설치한다. 되셨죠? 자, 또 하나, 유해물질 취급 시 일반적 주의사항 4가지를 적어라. 자, 영상은 크롬 도금 상태 점검하는 영상이고요. 영상과 상관없이 유해물질 취급 시 일반적 주의사항 4가지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조사와 유해물질 발생 원인 봉쇄, 작업 공정의 은폐 및 작업장의 격리, 환경의 정돈과 청소입니다. 자, 사전 조사하고
그리고 발생 원인 봉쇄하고 작업 공정 은폐 및 작업장의 격리, 환경의 정돈과 청소 이렇게 4가지 적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자가 별다른 보호구 없이 역시 크롬 도금 작업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크롬 도금 시 장기간 흡입하게 되면 비중격 천공증에 걸리게 됩니다. 장기간 흡입 시 직업병의 명칭은 비중격 천공증, 비중격 연골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우리가 코 안을 보면 좌우로 나눠지는 하나의 벽이 있는데요. 그게 비중격이다. 거기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 천공증. 이 직업병의 증상은 코 속 가운데 연골, 물렁뼈가 손상돼서 구멍이 생기는 증상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크롬 도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롬산 미스트를 장기간 흡입하게 되면 비중격 천공증에 걸리고 이 직업병의 증상은 코 속 가운데 연골, 물렁뼈가 손상돼서 구멍이 생기는 증상이다. 작업자가 고온의 스팀 배관의 보수를 위해서 누출 부위를 점검하는 도중 눈에 스팀 압력이 가해지면서 재해 및 화상을 당하는 영상입니다. 아이고 뜨거워. 재 발생 형태는 이상 온도 노출 접촉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사고 원인 3가지는 작업 전 배관 내용물을 방출하지 않았고 보안경 착용하지 않았고 방열 장갑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작업 전 배관 내용물 방출하지 않음, 보안경 착용하지 않음, 방열 장갑 착용하지 않음. 자, 각각 하나씩 따로 떼서 3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스팀 고압 작업 시 이상 온도 노출 접촉, 재발생 형태고 사고 원인은 작업 전 배관 내용물 방출하지 않았고 보안경 방열 장갑 착용하지 않았다. 자, 안전모를 착용하긴 했는데 턱끈이 헐렁헐렁하고요. 보안경은 아예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맨손으로 수공구를 들고 A형 이동식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양손으로 배관 플랜지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기가 새어나오는 장면은 보이지 않지만 인상을 찌푸리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추락해서 안전모가 벗겨져 버리는 영상이에요. 이때 문제는 위험 요인 3가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증기가 나오는 배관 작업의 관점에서 보면 작업 전 배관 내용물을 방출하지 않았고 보안경 착용하지 않았고 방열 장갑 착용하지 않았다. 앞에 나왔던 고온 스팀 배관 보수 작업과 마찬가지의 위험 요인 써주면 되겠고요. 다른 하나로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관점에서 보면 안전모의 턱끈을 정확하게 착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사다리 작업을 2인 1조로 하지 않고 혼자서 작업했다. 이렇게 3가지를 적어줘도 되겠죠. 증기가 나오는 배관 작업의 관점에서는 즉 스팀 고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배관 내부의 잔압, 작업 전 배관 내용물, 스팀 등을 제거하지 않았고 보안경과 방열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사다리 작업 관점에서는 안전모 턱끈을 부정확하게 착용했고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다리 작업을 2인 1조로 하지 않고 혼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작업형 스피드 암기 노트 4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